록스가 로저랑 가프보다 쌤. 하론과의 싸움이 모든 걸 증명했지. 원피스 1155화 스포, 지금 바로 까보자고. 115화 표지는 역대 루피의 기어 시리즈 총출동. 이거 엘바프 편에서 기어 5 업그레이드나 심지어 기어 6 얼티밋 넣는 각 아니냐? 이번 주 컬러 표지에는 야마토 신규 볼륨 소식 대신 밀짚모자 일당이 완전 오징어 게임 재질의 위험한 게임을 하는 모습이 실렸어. 마천루 2개를 잇는 다리를 건너는 건데 쫄깃함이 장난 아님. 아마 과거 회상은 엘바프랑 관련 있을 확률이 높아. 이번 챕터 제목? 록스 해적단. 지난화 마지막 장면에서 이어서 록스와 그 패거리들이 드디어 엘바프의 발을 디뎠어. 입구를 못 찾아서 헤매다가 웬 거인족 꼬맹이가 얼굴을 감싸고 엉엉 울고 있는 걸 발견하지. 바로 하론 왕의 아들 로키였던 거임. 록스가 로키에게 물었어. 여기가 엘바프 맞냐? 그리고 하론은 성에 있고? 꼬마는 여기가 거인족의 땅이라고 막인해주지만 아빠는 성에 없다고 해. 하론은 늘 하던 대로 원정 중이고 거의 집에 붙어 있질 않는다는 거지. 맨날 나라의 큰일을 걱하느라 바쁘배. 태어나서 처음으로 조그만 인간들을 본 로키는 신기해하면서도 흥미를 보였어. 물론 이때의 로키는 자기보다 작은 종족들을 개무시했고 인간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지. 아빠가 인간이랑 평등하게 지내는 게 엘바프족의 수치라고 생각했거든. 록스는 그런 로키를 보면서도 엄청 신사적으로 로키의 상처에 대해 물어보고 이름까지 물어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희대의 현상범이 애들한텐 엄청 스윗하잖아. 그러고는 록스 선장이 로키한테 집에 가서 하론한테 록스 해적단이 찾아왔다고 전하라고 시켰어. 하지만 로키는 거절. 인생 노잼이라 누구 말도 듣기 싫고 무엇보다 아빠가 자기 때문에 성으로 돌아올 거라 믿음도 없었거든. 태어나서부터 사랑이나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뭘? 이깟 상처 때문에 우리 아빠가 돌아올 것 같아?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질이야? 계약해 보이는데. 역시 왕족 핏줄이라 싹수가 남나르네. 바로 옆에 있던 언덕을 누가 반으로 쪼개버렸는지 알았으면 저 미친놈들 앞에서 감히 그런 투로 말 못했을 텐데. 엘바프에서 아무도 못 가르쳤으면 외부인이 가르쳐야지. 록스는 로키가 왕자인 거 알지만 1도 신경 안 썼어. 해군대장도 패는 마당에 왕자 따위가 뭐라고. 까불면 쳐맞는 거야? 아주 심플하지. 록스가 검을 뽑아 로키에게 정면으로 한 방 날렸어. 근데 이 공격은 베는 게 아니라 마치 망치로 후려치는 듯한 위력을 뿜어냈어. 검산대 육식에 파괴려고 낸다니 진짜 미친 거 아님? 록스가 검을 휘두르는 자세는 로저나 샹크스의 카무살이랑 꽤 비슷했어. 그 위력에 로키는 완전히 뻗어버렸지. 물론 로키 맷집이 워낙 좋고 록스도 좀 봐주긴 했지만 록스가 기술을 쓸 때 뿜어져 나오는 어마어마한 패기에 특이한 검술이 더해져서 기술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게 터져나갔어. 파괴력이 진짜 장난 아님. 근데 이게 록스의 최강 버전도 아니라는 거. 꼬맹이한테는 좀 잔인했지만 버릇없는 놈은 처맞으면서 배워야지. 로키가 덩치만 컸지 아직 앤데 그 나이에 벌써 세계관 최상위권 고인물들의 패왕색 패기를 맛봤네. 불쌍한 왕자님. 어릴 땐 록스한테 처맞고 커서는 샹크스한테 카무살이 맞고 로키 인생은 검사 트라우마로 가득할 듯. 록스의 웃음소리가 공개됐어. 부하하하, 저것 봐. 로키가 된통 당했군. 애 하나 패놓고 신나서 좋아하는 거 봐. 록스는 하론의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 역시 왕자는 왕자네. 록스 기술 한 방 버틴 것도 대단하지. 중상이긴 해도 살아는 있으니까. 꼬마는 이제 얌전히 아빠한테 귀한 손님이 왔다고 알리러 돌아갔어. 록스 vs 임, 초긴장 대치. 8년 전 레벨리, 세계회의 때의 회상이 이어져. 당시 하론은 몰래 성지 마리조아에 잠입해 있었어. 여전히 화려한 판게아성. 8년 전 록스는 성지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방, 즉 임과 오로성 외에는 아무도 발을 들인 적 없는 그곳에 침입해서 모든 주목을 받았어. 그해 레벨리의 절정은 5명의 왕이 갑자기 공격받아 인질로 잡혔다는 정보가 임에게 전해졌을 때였지. 누군가 임을 압박하려고 일부러 꾸민 짓이었어. 꽃의 방에서 임은 그 주모자와 마주하고 있었어. 록스 디 지백. 록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임은 소름 돋을 정도로 태어냈지. 임은 꽤나 무심한 투로 말했어. 왕 몇 놈 목숨으로 나랑 흥정할 생각 마라. 코브라한테 그랬던 것처럼 원하면 언제든 졸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일은 록스가 얼마나 강하고 잔혹하며 임에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증명할 뿐이었어. 록스는 꽃잎 위에 앉아 손에 권총을 들고 있었어. 그는 이미 오로성을 조종하는 배우라는 걸 똑똑히 아는 눈치였고 전혀 놀라지 않았지. 아마 록스는 전직 고위 천룡인, 어쩌면 신의 기단단 출신일 수도 있어. 성지의 최고위급 인물들만 임의 존재를 아니까. 록스는 왕들의 목숨으로 거래를 시도했지만 그 대가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 록스의 가장 큰 야망은 허의 옥좌를 차지하는 것이었지만 1대1로 마주했을 때 그는 아직 임의 클래스가 다르다는 걸 알았지. 두 사람 옆에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임의 시녀였어. 이 여자가 젊은 시절의 피거랜드 갈링 혹은 비슷한 여성 캐릭터를 가능성이 있어. 게다가 그녀의 옷자림은 마더 카르멜이 엘바프에 있을 때 입은 옷과 꽤나 비슷한 것 같고 모처럼 직접 찾아온 김에 록스는 임을 향해 살기를 뿜었지만 임의 패기는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났지. 둘의 패왕색이 꽃의 방을 뒤흔들었지만 신기하게도 꽃 한 송이 건드리지 않았어. 풀과 꽃을 밟지 말 것이 이 방의 규칙이었거든. 임은 록스를 째려봤지만 사보나 코브라 때처럼 손을 쓰진 않았어. 아마 록스는 그냥 힘 좀 쓰는 난동꾼 정도로 여겨져서 임을 제대로 빡치게 하진 못한 것 같아. 나레이터가 설명했어. 처음으로 꽃의 방과 같은 비밀 장소에 접근한 자. 그는 스스로를 데비 존스의 광팬이라 칭했다. 떠나기 전 록스는 한마디를 남겼지. 언젠가 반드시 여기로 돌아오겠다. 이 말은 록스가 갓별리에서 로저와 가프에게 패배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해. 오다 스타일상 이런 상징적인 대사는 미래에 반드시 똑밥으로 작용할 거야. 록스의 영혼이 검은 수염 몸에 깃들어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지. 록스는 하룬과 마주치고 대장 한 명을 쓰러뜨려. 임에게는 별 수 없이 물러난 록스는 도망칠 길을 찾고 있었어. 그러다 정체가 발각되어 성지를 급히 빠져나가던 하론과 우연히 마주쳤지. 이때 록스의 표정은 엄청나게 심각했고 해군 대장 한 명과의 전투 끝에 생긴 상처도 있었어. 록스가 대장을 쓰러뜨리고 이기긴 했지만 그 역시 어느 정도 부상을 입을 만큼 힘든 싸움이었던 거지. 서로를 보자마자 록스와 하론은 상대가 엄청난 강자라는 걸 직감했어. 둘의 검이 맞부딪히는 장면은 독자들을 열광시켰지. 둘의 최상급 패왕색 패기가 충돌하는 모습은 로저와 휜 수염이 맞붙었을 때와 똑같이 모사됐어. 두 검이 닿기도 전에 반경 5km 내의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지. 이번 화에서 록스가 초강력 패왕색 소유자라는 게 확정됐어. 하론 역시 패왕색을 가졌다고 확인된 최초의 거인족이야. 이걸 보면 로키도 왕의 자질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지. 인사는 끝났고 각자 갈 길 갔어. 하론은 레드라인 꼭대기 10,000m 상공에서 그대로 뛰어내려 록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지. 떠나기 전 록스와 하론은 존중의 의미로 서로의 이름을 밝혔어. 록스는 둘 다 살아남는다면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지. 나레이션이 계속 이어졌어. 록스에게 패배한 그 대장은 필사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너무 깊어 결국 사망했어. 이 사건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록스의 명성을 높였지. 숲에서에서 혀를 내밀고 있는 록스의 모습은 우연히도 버기의 표정과 아주 비슷해. 도망치는 길에 록스는 천상금을 실은 배를 공격해서 자본금을 싹 다 털고 겸사겸사 정의의 문까지 박살내고 튀었어. 그렇게 훔친 돈과 그 사건으로 얻은 명성 덕분에 록스는 당시 가장 무서운 범죄자가 되었고 멤버를 모집하기 시작했지. 데비 존스의 팬이었기 때문에 록스는 종종 데비 백파이트를 열어 멤버를 모았는데 이게 바로 폭시가 그 게임을 아는 이유야. 가시 현재의 과거 회상 시점으로 하루는 로키가 다쳤다는 소식, 특히 록스라는 자가 엘바프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어. 성지에서 검을 맞댄 지 8년 만에 유쾌하게 재회했지. 이때 록스의 멤버는 총 7명, 즉 핵심 멤버 6명을 이미 모집한 상태였어. 모두 성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지. 한편 로키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 아빠가 원정을 포기하고 자신을 보러 와줬다는 사실에 감동했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록스가 테이블 위로 올라가 하론에게 말을 걸었어. 자기랑 같이 세계를 지배하자고 왕을 영입하려 한 거지. 하론은 거절했어. 범죄자랑 한패가 되면 동맹국들에게 신용을 잃고 자신의 이상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였지. 하론은 옛 친구를 살짝 놀렸어. 대체 어떻게 이런 험상궂은 놈들만 골라서 모은 거냐? 그 말을 듣자마자 시키가 비웃었어. 있던 멍청이를 따른다고? 캬하하하, 웃기지 마라. 우린 각자 도생이야. 록스가 뒤지든 말든 상관없다고. 하지만 저놈 계획은 돈 냄새가 풀풀 나거든. 버킹엄 스투시가 말을 이었어. 이 시절 그녀의 미모는 정말 매혹적이었지. 너희들 하치노스, 해적섬에 대해 들어봤나? 각국에서 위험한 범죄자들을 보내는 곳이지. 이건 록스 해적단의 멤버인 글로리오사, 즉 용할멈의 대사야. 최근 그곳의 범죄자들이 살아남아 조직을 만들었다더군. 왕직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어. 나중에 검은 비역에게 패배하기 전까지 하치노스의 주인이었던 인물이지. 섬 지하에 금광이 있는데 어떤 지하 조직이 그걸 발견하고 범죄자들이 부자가 되도록 도왔다더군. 다른 멤버가 말했어. 거절당했는데도 록스는 끈질기게 하론을 자기 배에 태우려고 설득했어. 꼬맹이 로키는 아픈 몸을 이끌고 문가에 서서 엿들었지. 바카스회장이 정말 넓다는 걸 알고는 감격했어. 같이 가자, 하론. 우리 둘이 뭉치면 천하무적이라고. 하론은 듣기 거북했어. 닥쳐. 난 한나라의 왕이다. 록스가 한마디 덧붙였지. 오케이. 하론. 한나라의 왕. 나랑 같이 가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야. 마지막 페이지에서 로키는 흥분해서 눈물을 쏟아냈어. 이때부터 록스를 우상으로 삼게 된 거야. 록스의 야망은 로키를 희열로 떨게 만들었지. 그 후로 로키는 록스를 따라 세상을 탐험하고 싶어 했지만 그때마다 머리에 혹이 나도록 맞았어. 마지막 장면은 해적선들로 가득 둘러싸인 하치노스의 모습이었어. 엘바프에 온 지 4년 후 록스는 그 섬을 점령하고 해적단을 계속 확장했지. 그동안에도 록스는 여러 번 하론에게 영입 제안을 보냈지만 왕은 매번 칼같이 거절했어. 마치 시키가 로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것처럼 말이야. 그럼에도 록스는 거의 목적을 달성했지. 그의 해적단에는 점점 더 거물급 멤버들이 합류했고 록스 해적단의 깃발은 신세계 전역에 휘날렸어.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해적단이 공식적으로 결성되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전설로 전해지는 록스 해적단의 탄생 과정이었어. 원래 이 과거 회상은 하론과 로키 부자를 위한 것이어야 했는데 결국 록스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가져가 버렸네. 아마 다음 챕터부터는 다시 엘바프 왕족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론이 악마로 변하는 부분이나 이무 엘바프 장악 계획이 실패하는 부분에 집중할 수도 있겠지. 1156화 예측 영상은 다음 주 초에 올라올 테니까 알림 설정 잊지 말라고.